여러분, 의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이 여러분. 부동산 마스터 경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한번 또 볼까 하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률 강북이 강남의 3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작년 거래량이 6만 8천여 건으로 2011년 통계 집계에 대해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 비중도 월간, 연간 모두 최고, 월세 전환 시기가 빨라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대한 영향도 있겠고, 그 집값 상승 부담에 때문에 그에 따른 월세 거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한번 또 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지난해 전세값이 너무 급등했죠. 그리고 전세 대출도 규제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또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이제 사실 이거 말들이 많아요. 이렇게 증가를 하면, 보유세가 증가를 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느냐, 아니면, 안 팔고 그냥 존버하려다 존버하면서 그 전세를 이제 또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전월세 같은 느낌, 반전세 같은 느낌으로 한다든지 월세로 전환하면서 이 세입자 조세 부담이 전가된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서울의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월세는 작년 한 해 10% 넘게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이 작년에 37%, 지난달에는 42%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총 6만 8,736건이네요. 11년 통계 집계 이후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뭐 반전세, 뭐 반월세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그다음에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에서 240개월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가 있는데 그게 이 보증금이 월세의 한 몇 배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밑에를 계속 보시면 전세를 제외한 월세, 준월세, 준전세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월세 거래량은 이미 그 전년 월세 거래량 6만 700건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월세 거래량이 뭐 2000, 요때는 요 정도, 요때는 요 정도, 14년에는 4만 대, 15년대 5만 4천 대였는데 16년대부터 감소세를 나타나면서 18년에는 이제 4만 8천 건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로 갔다는 얘기겠죠. 19년부터 다시 5만 건대, 2020년부터 6만 건대를 넘어서 지난해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거래량은 법정 기한으로 정해진 게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 되는데 최근 월세 거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거래를 차지하는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거래 그 비중을 보면은 그 임대차 개혁 비중에서 월세가 낀 거래는 37.2, 19년에는 28% 정도 되네요. 20년에 31%, 계속 2년 연속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월세 거래에 낀 걸로 42%에서 역시 월간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월세가 늘어나는 것은 높아진 것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에 솔직히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모르고 뭐 아는 사람도 아닌다고 하는데 지금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이 생기면서 전세 시장이 많이 혼란이 일어났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랑 같은 층인데 같은 평수인데 다른 층이에요. 근데 가격이 몇 억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면서 걔네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평수여도 뭐 만약에 15층과 14층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얘는 이제 임대차 저희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5%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얘는 아직 거래를 안 한 신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안 됐다 보니까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얘를 이만큼 올린 거죠. 그래서 15층이랑 14층이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그래서 이중간격이 돼버리는 그런 게 실제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한다고 이제 전세자금까지 대출 막혀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가 더욱 힘들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차라리 월세 가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평균 아파트 값이 가장 낮아서 이제 조금 중산층,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천구의 경우에도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0년에 500건대에서 지난해 2,000건 정도로 4배 정도가 이렇게 쭉쭉 올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월세가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금천은 유월세 비중이 거의 반이 넘었네요. 전세 비중보다 높았고 지금 또 12월 한 달만 보면은 서울 월세 계획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네요. 63% 되고 자, 10건대 6건이 월세가 낀 거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월세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1년간 강남이 6%일 때 강북이 18% 해가지고 강북이 이제 강남보다 그 월세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월세가 확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 자체를 봤을 때 3배가 넘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를 계속해서 보시면 지금 금천구 독산동 쪽에 아파트의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 계약이 성사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해 4월 10일 같은 면적 이제 11층인데 같은 보증금의 월세 50회보다 월세 50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만 원에서 2배가 뛴 거죠. 2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 신청권을 사용해 2년을 더 살겠다고 버티면서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래도 세입자분들은 2년을 더 버티는 게 아무래도 지금 선택권에서는 가장 좋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에 또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년을 더 버티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거죠. 그래서 월세 물건도 가격이 부족해서 물건이 부족해서 이제 지금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 120 아까 100만 원이었는데 또 120까지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잘 안 나오니까 월세가 또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권 4구도 평균 월세가 지금 18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KB 통계로도 월세 지수가 109.4로 기록해서 지금 15년 1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월세가 좀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또 볼까요?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전세 세입자들 가운데 올해 8월 여름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서 또 전세가를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또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면서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또 오르죠.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전세대출 금리 상승하면 또 안 되겠다. 월세로 전환하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률을 2년간 5% 제한하는 상생 임대에 대해서는 양도세 실거주 유행을 인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또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또 잘 될지는 또 봐야겠죠. 그리고 지방선거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방편이라는 대책의 분위기가 또 강하죠. 그래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구도가 명확해지도록 상생 임대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된다.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와 같은 강력한 임대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또 어떤 소장은 또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일 지금 사실 많이 힘든 게 임대차 3법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제. 근데 이 청구권 때문에 또 되게 싸움도 많잖아요. 집주인하고 그 실거주 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거주 한다고 했다가 이제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다, 이게 나간다, 이사 갈게요 했다가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또 집주인도 또 난감한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월세 전환 속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부동산 좀 이제 이번 연도에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좋은 선택하시고 조금 당분간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뉴스를 가지고 리뷰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